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매출을 알아야 돈이 보인다. 자, 매출 집계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매출 내역이라고 하는 시트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날짜, 거래처, 매출량 등을 기록해 놓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월별로, 지금 보시면 월별로, 또 거래처별로 월별, 거래처별 합계도 구하셔야 되겠고, 또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평균도 구하셔야 되겠는데, 이런 거 구하실 때 생각나는 함수가 바로 sum, if, 합계니까요. 수량 합계는 sum if 또는 평균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뭐 average if 뭐 이런 함수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 부분에다가 써 보시는데, 자, 여기 대응정비소 수량 합계를 구해야 되겠다 그러시면은 합계는 sum이죠. sum을 넣어주시고, 자, 조건이 있어요. 대응정비소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을 때는 sum if 이렇게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구문은 범, 조, 범 이렇게 되겠죠. 자, 앞에 범은 조건이 들어있는 조범, 뒤에는 총합계를 낼 총범 이렇게 써주시고, 자, 조건은 보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땡땡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자, 조건의 범위가 대응정비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자, 대응정비소가 들어있는 CL3에서부터 CL15까지 해서 여기다가 sum if 해서요. sum if 넣으시고, 자, CL3에서부터 이런 거 하기 싫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름 정의를 하셔가지고 거래처라고 이름 정의를 해 놓으셨으면은 단박에 알아보실 수 있겠죠. 자, CL3에서 CL15 범위 내에서 조건이 누구냐? 바로 대응정비소다. 자,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죠. 저 직접 타자 하시는 것보다 자, 식을 하나 만들어서 끌어내릴 생각을 했을 때 B의 19, 자, B의 19에 들어있는 자, 이런 식으로 직접 여기를 바꿔주셔도 좋겠어요. B의 19로 바꿔가지고 자, 식을 끌어내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총 범위, 총 합계 낼 범위는 수량 합계입니다. 수량 합계가 바로 F의 3에서 자, F의 3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어디까지? 자, F의 15까지가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은 자, 수량 합계가 구해지겠죠. 자,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오셔가지고 자, 여기다가 sum if 쓰시고 현재 대응정비소 자, 요만큼 컴마 그렇게 하고 대응정비소가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수량 자, 이렇게 범위 잡으셔서 엔터 빵 때려주시면은 46개가 나왔습니다. 46개. 자,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는 거 하나만 구하실 것 같으면은 방금 보신 것 같이 저렇게 구해 주셔도 좋은데, 자, 문제는 여기 있던 식 하나 가지고 스피드카 센터도 구하셔야 되겠고요. 대한공업사, 유진공업사 자, 이렇게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갖고서는 자, 두 번, 세 번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결론은 뭐냐? 이왕이면은 여기를 이름 정의를 하자. 이름 정의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가지고 자, 빠진 거 없죠? 다 잡으셔갖고 상단의 수식에 보시면은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하셔서 첫 행으로다가 자, 메뉴의 첫 행으로다가 이름 만들기 자, 요거 한번 눌러주시게 됐을 때 굉장히 이제 자, 거래처 품명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정의가 됐으므로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정을 해 볼게요. 조금 더 간단하게 보기 들어오셔가지고 톡톡 찍어 주셔서 이 부분은 보셨죠? 거래처로 들어가 있었어요. 거래처 중에서도 B의 19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B의 19, B의 20, B의 21 비열은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B열만 고정하셔야 됩니다. 자, F4 두 번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수량, 요거 부분도 F4 자, 눌러주시는데 요것도 수량이라고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수량 쓰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끌어내려 볼게요. 톡톡 찍어 보시면은 46, 82, 45, 7, 5, 45까지 해서 답안 파일하고 정확하게 자, 구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름 정의를 해서 구해 보시니까요 간단해졌어요. 이렇게 복잡했던 부분들도 자, 이렇게
이름을 정의를 해가지고 거래처라는 이름과 수량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부분에도 보시면은 금액 합계를 또 구하셔야 되겠어요. 금액 합계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옆에 있는 식을 복사를 해 가지고요. 자, 이 부분도 여기가 수량이 아니라 뭘로 바꿔주시면 좋을까요? 상단 위쪽에 올려갖고 보시면은 금액으로 이름 정의가 되어 있었어요. 고로 여기도 금액으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수량이 아니다. 금액이다. 금액으로 이름 정의를 했으니까요. 1982 자 해서 탁탁 찍어주시면은 굉장히 자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스피드카센터 금액 합계, 대한공업사 금액 합계. 자, 이런 함수를 모르시면은 일일이 가서 또 더해 주셔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자, 이번엔 평균입니다. 평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금액의 평균도 자, 보시다시피 자, 방금 평균 에버리지예요. 자, average 하고서 if를 넣어 주셔가지고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레인지 범위입니다. 범위. 자, 범위가 일단 거래처가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은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거래처로 뜨겠죠. 거래처라고 이름이 떴어요. 그렇게 하고 컴마 자 하신 다음에 방금 보셨죠? B에 있는 19 대형 정비소 찍어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F4를 두 번 눌러주셔서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됐네요. 다시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 비열만 고정시켜 주셔야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금액. 자, 금액입니다. 금액 찍어 주시면은 알아서 자, 평균이 구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시다시피 SUMIF 함수하고 자, average if 함수하고 써가지고 average if 쓰셔가지고 여기도요 똑같아요. 범조범 했고요. 앞에는 조건이 들어있는 조범, 뒤에는 총합계낼 총범, 이 조건은 땡땡이.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였었거든요. 자, 조가 뭐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자, 조범이 뭐예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자,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줄여서 다 지워져버렸네요. 자, 조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자, 방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에요. 합계를 구해야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대형 정비소이면서 1월달 합계를 구해야 되겠거든요. 자, 이렇게 조건이 지금 두 개예요. 그런 거 같으면은 SUMIFS S자 붙여가지고 SUMIFS 쓰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좋아요, 좋아요. 좋은데, 다 좋은데 문제는 여기가 자, 이렇게 1월이라고 하는 월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SUMIF는 사용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가 나온다? 바로 배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배열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열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자, 기본 구문이 있습니다. 기본 구문이. 자, 기본 구문으로는 이제 SUM을 쓴다. 합계죠. 합계를 쓰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조건이 자,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1번. 그렇게 하고 곱하기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자, 얼마든지 조건을 계속 붙여 쓰시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금액이죠. 금액을 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는데 별반 어렵지 않아 보이시잖아요. 여기서 곱하기의 의미는 자, 서로 만족을 했을 때 자, 모두 만족을 했을 때, 즉 엔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중요한 거는 엔터를 때리실 때가 중요해요. 배열은 마무리 엔터가 컨트롤 키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자, 시프트 두 개 들어갔어요. 자, 하고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해서 자,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빵 하고 때려 주셔야지 배열 구문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자리에다가 넣을 건데요. 화면을 조금 줄여가지고, 자, 첫 번째 조건이 대형 정비소이어야 되겠어요. 대형 정비소하고 일자하고, 자, 요 부분이 보여야 됩니다. 자, 화면을 조금만, 키워서, 자, 여기다가 넣고, SUM 넣습니다. SUM. 합계를 구하겠다. 자, 조건 1번. 근데 여기서는 가로가 두 번 들어가야 돼요. 조건 1번.
자, 곱하기 조건 두 번째 있으면 2번 이렇게 지금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고 끝에 이제 금액 이렇게 구해 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누군데, 첫 번째 조건은요, 바로 대응 정비소이어야 됩니다. 대응 정비소. 자, 대응 정비소. 잠깐만요. 화면을 조금만 더 키워가지고, 자, 여기도 조금만 넓혀가지고, 이왕이면, 자,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데, 첫 번째 조건이 지혜 19, 즉 대응 정비소. 그렇게 하고 어차피 여러분들 식을 세우실 때는 하나 잘 만들어서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이는 지혜 19, 지혜 20, 지혜 21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자, 지열만 고정 해서 3번 눌렀네요. 다시요. 1번, 2번, 3번. 그래서 지열만 고정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보시다시피 여기에요. 여기. 자, 1월달, 2월달, 3월달. 자, 그래서 H18 하고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자, 보시다시피 또 아예 18 이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2번 누르셔서 요 행번호 자체를 고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금액은요 상단 위쪽에 아마 이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쓰셔도 상관은 없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조건 1번도 자, 거래처라고 하는 곳에서 대응정비소하고 같고, 그 다음에 조건 2번이 문제예요. 조건 2번은 아마 일자로 되어 있었겠죠? 일자. 자, 쭉 보시면 일자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일자 중에서도 자, 이 부분에서 일자로 이름 정의가 되어 있는데 앞에다 MONTH, 즉 month, 일자에서 월만 뽑아가지고 그게 1월하고 같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때려 주셔야지.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하셔서 이렇게 배열이 나오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배열. 자, 배열은 자, 양쪽 끝에가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자, 이렇게 대괄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대괄호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복사를 해갖고 컨트롤 C 해갖고 자, 여기다가 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에도 요렇게, 맨 끝에도 요렇게. 자, 요 대괄호가 들어가야 된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하셔야 된다. 자, 얼마나 간단해요. 자, 배열을 알았을 때는 이렇게 거래처와 1월달 기타 여기 또 조건이 계속 된다고 해도 이 구문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얼마든지 여기다가 조건 또 있으면 조건 세 번째 조건 넣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sum if 뒤에 s 붙은 sum if s 그걸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배열을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배열이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기본 구문 한두 개 더 알아두시면은 자, 뒤쪽에서 고급 문제 풀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번에 여기다가 에버리지도 한번 넣어볼게요. average. 자, 평균이죠. 평균을 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평균은 여기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if 넣어주시고 조건을 넣어서 조건 넣어주시고요. 금액.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이 부분에서 약간만 응용을 하시면은 자, 이 부분을 조금 슬쩍 아래쪽에다 넣어 볼게요. 자, 요거하고 요거가 짝꿍이니까요. 자, 바로 밑에다가 자, 이렇게 요거는 평균을 구한다는 거죠.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기본 구문이면 여러분들이 슬쩍 응용을 하셨을 때 조건이 여러 개예요. 그러면 조건 1번 곱하기 자, 조건 두 번째 거 조건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조건을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평균을 구하실 수 있다는 거니까 딱 보셨을 때 누구 하나만 잘 알면 그렇지요. 이 sum 자, sum 기본 구문 요거는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알아두셔야 된다 그러면 요거죠. 이게 1번이에요. 요거 알고 나시면은 이거 2번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렇게 하고 자, 이렇게 그러고 나셔서는 나머지 뭐 최대값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에버리지 다음에 에버리지 대신에 누굴 쓰실 수 있겠다? 맥스를 쓰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를 또 최소값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요 에버리지 대신에 민을 쓰시게 되면은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해요. 자, 이거 말고도 많은 류의 종류의 배열이 있겠지만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sum하고 관련된 배열만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자, 여기 구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금액을 구했더니 어머, 오류가 떴어요. 왜 오류가 떴을까요? 바로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안 해서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식을 끌어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긴 또 정답하고 정확히 금방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나머지 부분들도 여기도 식을 끌어서 자, 이렇게 고정할 거 해가지고 하시니까요. 오, 금방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자리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조금 끌어주시게 되면은 별로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자, 이렇게 엑셀을 사용해가지고 거래처별로 월별로 자, 합계를 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엑셀은 배우면 배울수록 퇴근이 빨라지고 연봉이 협상할 때 연봉이 올라간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집계가 되겠는데요. 상단 위쪽에 기간이 나왔습니다. 기간이 자, 원하시는 2월부터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눌러만 주시면은 거래처별, 품목별 해서 매출량 집계를 구하실 수 있는 상당히 멋진 이런 표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 표 역시 내용을 보시면은 배열 함수를 썼어요. 배열 함수 조건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거래처도 나오고 일자 그렇게 하고 요일까지 해서 월별 자료까지 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걸 하시기 위해서는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여지는 얘네들은 진짜 사장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이 속에 여기 지금 눌러보시면은 이 속에 진짜가 숨어 있고요. 얘네들 슬슬 내려볼게요. 조금만 잡아당겨서 이동 좀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 내용이 진짜인 거죠. 요게 요 셀에 들어있는 게 진짜고 이거는 우리가 선택을 조금 더 자, 시각적으로 자, 눌러줬을 때 이렇게 변화 바뀌도록 선택해주는 컨트롤 박스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조금 내려보시게 되면 여기 진짜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정적으로 보시면 여기 N3 즉 여기 K부터 시작을 해서요. 자, 한번 꾹 눌러가지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주신 상태에서 자, 오른쪽으로 슬쩍 눌러주시면은 모든 열이 선택이 돼서 숨기기 취소 해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숨겨진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 부분이 지금 움직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범위를 잡을 때 동적으로 잡는 거 그럴 때 쓴 함수가 바로 오프셋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1월부터 6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딱 정해갖고 1월, 2월 이런 식이 아니고 움직이기 때문에요. 자, 오프셋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시작월과 종료월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역할이 뭔지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 자, 요 부분에 자, 상단에 개발 도구 오셔가지고요. 삽입해서 양식 컨트롤 중에서 콤보 그래서 콤보 상자를 하나 꺼내 주시고요. 자, 이런 거 그려 주실 때는 Alt키 누르시고 이렇게 잘 그려 주시면 셀에 맞춰서 그려집니다. 자, 지금은 슬쩍 아래쪽으로 뺐어요. 일부러.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보시면 얘는 죽어 있습니다. 눌러봐야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 이 컨트롤 상자 찍으시고 오른쪽 그래서 컨트롤 서식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컨트롤 서식 자, 눌러주시고요. 자, 입력 범위는 보시면 1월부터 자, 12월까지가 입력 범위가 되겠어요. 연결 셀 연결하는 부분은 여기 N의 2가 되겠죠. 시작월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몇 줄 보여줄 거냐 8줄 표시를 하고 싶으시면은 8개 기본이 8개예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2월을 찍었다. 그럼 여기가 2가 보이는 거죠. 시작월이.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뒤에 이 셀에 들어가는 부분에는 시작월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는 한번 찍어 주시고요. 는 한번 찍어 주시고 여기를 콕 끌어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으로 끌어와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자, 앞에 시작은 쉽게 됐지만은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될 텐데요. 자, 이 부분은 마지막 월이 되겠는데 시작월보다 이거보다 작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적으면 안 돼요. 적으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여기가 2월이면 여기가 2월부터 시작해야 되고 자, 시작이 5월이었으면은 5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색깔을 조금 넣어볼게요. 자, 이 자리에 빨갛게 좀 넣어볼게요. 이 자리에 이름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름 정의. 자, 수식에 보시면은 이름 정의가 있어요. 이름 정의 눌러주시고, 자, 이름을 앞에가 붙으니까 뒤에는 이제 여기는 까지로 이름을 뭐뭐까지 해서 까지라는 이름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가 이 참조 대상 있죠. 자, 이 부분이 유동적으로 범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프셋 함수를 쓰게 되는 거예요. 오프셋 함수를. 그런데 이제 이런 함수들은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잠깐 자, 메모장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좋겠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맨 처음에 어떻게 보면 시작 위치가 되겠습니다. 시작 위치. 시작 위치는 보시다시피 L의 2가 되겠죠.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뭐 다른 말로는 여기가 뭐 참조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해할 때는 시작 위치로 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가 행, 그 다음에가 열, 그 다음에가 높이, 그리고 너비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요. 그렇지만은 여기 이 부분은 항상 공식이 같아요. 공식이. 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가 오프셋 해갖고 시작 위치는 L2로 잡을게요. L2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렇게 하고 쭉 오셔서 행 위치를 4월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 4월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를 0, 1, 2, 3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3행. 자, 3행. 이게 지금 3으로 했을 때 여기서부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자, 범위로 잡고 싶은데요. 자, 일단 여기도 색깔을 조금 넣어 가지고 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왔어요. 자, L2부터 시작을 해 갖고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가는 범위가 자, 4월부터 9월까지 자, 이렇게 지금 만들고 싶어요. 그러시면은 여기 시작하는 위치는 L2가 되겠고요. 여기 시작 위치가. 그렇게 하고 행은요. 3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0, 1, 2, 3 이렇게 세거든요. 행은 처음 시작하시는 기준점을 0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0, 1, 2, 3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고, 열은요. 열은 0입니다. 0. 항상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0,0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자리가 0,0 즉 행도 0, 열도 0.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1,0 이렇게 되겠죠. 자, 무슨 소리다? 1,0이 의미하는 것은 0,0이 의미하는 것이 즉 첫 번째 1월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셨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2월은 행이 하나가 이제 바뀌었죠. 그렇게 하고 열은 여전히 0 이렇게 보셔야 돼서 이게 지금 2월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행 0열 이러시면은 이거는 뭐다? 3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은 현재는 다 0으로 보셔야 됩니다. 열은 자, 움직임이 없어요. 현재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높이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4월부터 9월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서 6이 나와야 됩니다. 6이. 그래서 항상 이 높이를 구하실 때는 여기서 13에서부터 빼기. 자, 뭘 빼느냐? 현재 시작하고자 하는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값이 N2가 될 텐데 N2를 빼주셔야 됩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것도 조금만 이해를 해보시면요. 이해가 돼요. 자, 어렵기만 하고만요. 이럴 수도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13이면 자, 여기가 12월까지 있으면 13에서 빼기를 시작하셔갖고 여기 2를 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13에서 2를 빼시면은 11이 나오죠. 11. 자, 11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셀 거니까. 자,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4월부터라고 그랬어요. 자, 4월부터 시작을 해갖고 자, 12월까지 한다고 할게요. 12월까지. 그래야 말이 되니까 여기서는 자, 이렇게 12월까지 최고 많이 잡을 수 있는 게 12월까지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13에서 4를 빼시면은 9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높이가 자, 9칸이 된다는 거죠. 높이가 9칸.
그리고 너비는 없어요. 현재 옆으로. 자, 너비가 있다면은 오른쪽 방향으로 더 선택을 자, 이렇게 넓게 끌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끌어야 된다. 그러면은 너비가 있다고 보셔야 되지만은 지금은 너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비는 0이 되겠습니다. 물론 생략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생략하실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너비가 옆에까지 했었어야 되면 이제 2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여기까지만 해서 너비는 일단 생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바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셔가지고 이 부분 작업하시던 거 다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들어오셔서 자, 수식에 이름 정의 오셔서 이름이 까지다. 까지. 자꾸 여기가 자, 이렇게 까지로 넣어주시고 밑에 이 부분은 오프셋 함수 써주시고요. 시작 위치는 여기. 자, 매출 집계 L2가 되겠고 컴마 그렇게 하고 자, 행이죠. 행. 자, 행 부분에서는 현재 들어가 있는 요 뒤에 이 부분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하나를 빼주셔야 된다. 하나를 빼주셔야지. 그러면 4에서 1 뺐으니까 3이 되니까요. 0, 1, 2, 3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넣어주셔야 될 게 열은 항상 0이고요. 자, 높이 부분. 높이는 여기가 12월이면은 13에서부터 빼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13에서부터 여기를 빼주셔야지 높이가 최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의 칸, 그러니까 열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 여기 너비 부분은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식을 한번 복사를 해서 다시 한번 이 메모장에다가 붙여 보시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길어 보이네요. 자, 넓게 끌어서 보시면은 매출 집계 시트 L2 이제 시작 위치가 그렇게 돼 있고 이제 행의 위치는 현재 보시면 여기 지금 뒤에 2니까요. 여기 4에서 하나 빼셔갖고 이제 4월이 나오게끔 해서 3,0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자, 시작이 된다. 그렇게 하고 13에서 또 다시 4를 뺐으니까요. 9가 돼가지고 밑에 12월까지 결국 요만큼이 여기까지의 범위로 잡힐 수 있게끔 해놓은 것입니다. 자, 잘 될지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자, 개발 도구 그 중에서도 삽입 자, 보시다시피 콤보 상자 또 하나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Alt키를 눌러가지고 정확한 사이즈 자, 그려주시고요. 자, 조금 내려봤습니다. 자,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컨트롤 서식으로 왔어요. 자, 입력 범위는 자, 까지가 되겠죠. 아까 이름 정의하신 부분 자, 이름 정의해서 유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는 자, 연결 셀 부분은 여기 종료월이 되겠고요. 자, 확인 한번 눌러주시게 되겠고 자, 여기 단추를 이제 눌러보시면 이렇게 4월 달부터 여기가 4월이면 적어도 여기 4월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고 12월까지 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9월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4월부터 이제 9월 됐겠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9라고 하는 숫자가 찍혀야 맞겠죠. 진짜는 여기가 9월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는 한번 찍어주시고 현재 6 하고요. 여기 4하고 더하시면은 10이 되죠. 거기서 빼기 2를 눌러주셔야지 여기가 9가 된다는 거죠. 여기도 색깔을 조금 잘 보이도록 바꿔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어려운 부분은 다 끝났어요. 어려운 부분들은 자,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밑에 자, 이 부분 작업을 좀 해볼까요? 이 부분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끌어서 보시면 됩니다. 끌어서 자, 여기도 전체적으로 식을 자, 복사해 갖고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에다가 자, 엔터 빵빵 빵빵 때려가지고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식 들어갑니다. 일단 는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뭐 기간 해갖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좀 잘라서 보실게요. 잘라서 자, 여기까지 한 번 끊어주시고 자, 이렇게 지금 두 번에 나눠가지고 자, 여기서 끊는 게 아무래도 좋겠네요. 자, 이렇게 지금 나눠봤어요.
현재 데이트 함수라고 하는 거가, 자, 여기를, 자, 현재 날짜에 맞춰갖고 2020년도로 좀 고쳐볼게요. 자, 2020년도, 자, 뒤에 2에 들어있는 값, 즉 4월. 자, 그쵸? 그래서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거를 형식을 이렇게 YYY, M, T, 이런 형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텍스트 함수가. 안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기가 이상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데이터 함수로 넣어주시면, 뭐 날짜가 34,566,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보기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4월 1일부터, 그렇게 하고, 자, 보시다시피 F2에 들어가 있는 값, 거기다가 지금 현재, 지금 하나를 더했네요. 하나를 더해갖고, 자, 언제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지금, 자, 이 자리가 되겠죠? 보기 좋게. 자, 여기 정도 넣어볼게요. C에 6 정도. 자, 좋아요. 자, 이 자리다가 는 넣어주시고, 데이트. 자, DATE. 자, 데이트 넣어주시고, 2020년 연도는 정해졌어요. 자, 월은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1.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2020년 4월 1일까지는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보여져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 앞에다가 땡땡이 넣고, 자, 가로 한번 딱 넣어주시고요. 기간 하고 한 칸 띄우고, 자, 이렇게 지금 또 넣었습니다. 자, 해서 묶어주셔야 되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연결을. 앰퍼샌드가 연결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43,922 이렇게 들어가면은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잘 모르겠죠. 자, 여기도 20년으로 고칠게요. 자, 이렇게 지금 고쳐놨어요. 여기도 2020년으로 고쳐놨어요. 자, 그렇게 하고 지금 뭔가가, 잠깐만요. 자, 이 부분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여기도 텍스트 함수를 조금 쓰셔가지고 TEXT, 자, 텍스트 해서 형식 잡아준 함수죠. 자, 뒤에다가 컴마 한번 찍으시고, 자, Y가 하나, 둘, 셋, 네 개 찍으시고 연 썼어요. 자, M 2번, 월, DD 해서 DD 해갖고 1. 자, 이런 형식으로 자, 바꿔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2020년도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갖고, 자, 부터가 붙어야 되니까 또 앰퍼샌드 넣고, 적당히 띄워서 부터, 땡땡이 넣어야 됩니다. 자, 문자를 붙일 때는, 자, 이렇게. 4월 1일부터,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보시는 것 같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계속해서 앰퍼샌드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뒤쪽도 연결시켜 주시게요. 또 데이트 함수 DAT 넣으시고 2020년도 그렇게 하고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 지금 12월 그런 다음에 자, 여기다가요. 뒤에다가 컴마 하고 자, 2를 쓰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가 문제가 붙어요. 자, 이렇게 지금 해 놓으시면은 또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44,166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도 텍스트 함수를 또 쓰셔야 됩니다. TEXT. 자, 하고서 뒤쪽에 오셔갖고 형식. 자, Y가 4개. 그렇게 하고 연 붙여주시고 M이 2번 써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DD 하고서 이런 형식으로 해서 1까지 딱 쓰시고 자, 땡 넣고 가로 막아주시면 되는데 12월 1일이 나오면 안 되죠. 자, 적어도 12월 달은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짜가 나와야 돼서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처리를 할 것이냐. 여기 지금 보시면요. 여기 달에다가 F2가 지금 자, 12잖아요. 거기다 더하기 2를 넣어주시면은 자, 엔터를 때려봤을 때 자, 다음 연도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 끝에 요 부분 자, 끝에 여기를 1자를 0으로 해주시면 마지막 날짜가 돼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지금 메모장에다 붙여놨죠. 여기다 0을 지금 여기다 더하기 하나를 더해 주시고요. 0을 넣으시면은 마지막 달, 즉 12월 달이면은 여기가 12월인데 더하기 2를 했으니까 13이 되잖아요. 13월은 없잖아요. 13월은. 그러니까 여기다 0을 넣어주시면 12월의 마지막 날짜가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더하기 1 넣으시고 여기를 0으로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였지만은 결과적으로 뭐냐,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X 표시 잠깐 눌러서 제가 지금 오려놨는데요. 여기 지금 보여주는 이런 함수를 사용했는데 연결 앞에다가 보기 좋게 기간 넣어주기 위해서 앰퍼샌드로 연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묶음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묶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뒤에 중간중간에 붙어 하고 이렇게 까지 같은 거 붙여주시기 위해서 요 연결 고리 넣어주시는 앰퍼샌드 기호가 들어갔다는 거입니다. 자, 여기도 마무리 해주셔야 됩니다. 마무리. 자, 식을 조금만 내려가지고, 자, 요것도 Alt 엔터해서 줄 바꿨고요. 자, 여기다가 또 앰퍼샌드 넣어주시고, 자, 적당히 스페이스 넣고 까지. 자, 이렇게 넣었어요. 자, 가루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마무리 가루까지 넣어주셔서 자, 완성시켜 주시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1월부터 자, 10월까지 이렇게 해서 10월 31일 들어갈 수 있도록 뒤에다 더하기 1도 넣어주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 부분이잖아요. 대응 정비소, 시트 커버 1월부터 10월까지 자, 요 시기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도 조금 미리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적당히 이름 정의를 좀 했어요. 이름 정의를 좀 해가지고 여기 지금 되게 복잡하게 보이시지만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배열함수 중에서 자, 기본입니다. 기본. 자, 썸 합계를 구하겠다. 그래서 조건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해서요. 조건을 얼마든지 넣어가지고 조건 4번 해서 맨 마지막에 이 조건 모두 만족시키면은 뭐 수량이면 수량을 합을 구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시작 가루가 여기 끝하고 하나 딱 맞아야 되는 거고요. 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4 이렇게 됐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만큼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 1번. 또 요만큼이 조건 2번. 여기가 조건 3번. 여기가 조건 4번이 되는 것이다. 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일자, 거래처, 품명, 수량 뭐하고 왔겠다? 그렇습니다. 자, 이름 정의를 하고 왔다는 거죠. 이름 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정의. 자, 오셔가지고 자, 매출 내역으로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선택하셔서 자, 컨트롤 시프트 8번 찍어서요. 상단에 수식 이름 정의 취소. 자, 여기서 만드셔야지.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해서 첫 행으로 왼쪽 열은 자, 체크 없애주시고 확인하시면 이름 정의가 끝났습니다. 자, 일자, 거래처 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름을 자, 사용하셔서요. 첫 번째 자, 썸 넣어주시고 자, 조건 1번 곱하기 조건 2번 곱하기 조건 3번 곱하기 조건 4번 하시고 맨 마지막에 수량 이렇게 곱해 주실 건데 자, 문제는 여기 있던 자, 여기 조금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화면 자, 전체적으로 자, 이 부분을 확대를 조금 해서 여기도 써야 되니까요. 이만큼 자, 잘 보이라고 지금 확대를 했고 자, 하나만 잘 만들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조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자, 이 첫 번째 조건 만족시키면 자, 그게 누구하고 같아야 되느냐면 대응 정비소하고 같아야 되겠어요. 자, 여기는 C에 10, C에 11, C에 12. 자, C열은 움직이지 마. 자, 고정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여기 시트 커버. 자, 여기 되겠죠. 품목. 그래서 여기 시트 커버. 자, D의 9, E의 9, F의 9. 구열은 움직이지 마 해서 9, 열 행만 고정시켜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이상으로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넣으셔갖고 여기죠. 여기 지금 들어가는 요 부분. 자, 1월부터 또 1월부터 자, 크거나 같다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초반에는. 그렇게 하고 마지막 조건 4번도 언제까지죠?
자, 거기서는 커버리면 안 되죠. 이제 이거는 이내, 작거나 같다라고 넣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10월 자부터 작거나 같다. 여기도 고정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렇다면 이제 여기 조건 1번이 뭐가 된다? 거래처가 되겠죠. 거래처.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여기 조건 부분에서는 품명. 그렇게 하고 여기는 자, 일자죠. 일자. 자, 일자. 자, 그렇게 하고 여기도 일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와, 자, 여기까지 왔는데 잘 돼야 될 텐데. 자, 37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맞는 거예요.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엄마, 값이 틀렸습니다. 오류 떴어요, 오류. 자, 틀리게도 생겼어요. 지금 첫 번째는 왜 그랬느냐면 이 조건이 여기까지 한 조건이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여기 묶어주실 때 거래처가 대형 정비소하고 같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도 분명. 자, 여기도 여기까지가 한 조건인데 이렇게 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MONTH가 빠졌어요. months. 그쵸. 달을 뽑아가지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달을 뽑았는데 그 달이 자, 보시다시피 자, 여기까지가 한 세트고 이렇게 자, 묶어주실 부분.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MONTH. 자, 여기다 months를 넣으셔갖고 일자를 뽑았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자, 이렇게 가로가 한번 들어갔어야 되고요. 자, 이번엔 될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58 나왔습니다. 저기 숫자는 다를 수 있죠. 여기가 5월부터 10월이었으니까 우리도 자, 여기를 5월부터 찍어주셔야 되겠죠. 5월부터 10월까지. 자, 5월부터 10월까지. 자, 37. 오케이. 잘 됐어요. 자, 그렇게 많은 시간 걸려갖고 문제되진 않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잘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구했다고 해서 자, 이런 부분들은 자, 움직여서 자동으로 채워주셔가지고 전체 와, 잘 됐어요. 잘 됐어. 굉장히 잘 됐는데 이제 끝에 합계 구하시는 부분만 마무리 해주셔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합계니까 썸으로 해서 합계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는 넣고 썸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합을 구해 주시고 자, 정리를 해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자기 자리 이제 차지하라고 슬쩍 위로 올려 주셔야 돼요. 슬쩍 위로 올려 가지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하고서 가려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들 바지 사장들 위에다가 슬쩍 자, 올려 주셔 가지고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눌러 보시면은 1월부터 자, 6월까지 자, 한 방에 끝났어요. 퇴근이 빨라졌어요. 자, 퇴근이 빨라졌고 자, 뭐가 또 올라갔겠어요? 자, 연봉이 올라갔겠어요. 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자, 다른 거 자, 이상 있는 부분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자, 이런 부분들은 안 그런 척 했더래요 하고서 숨겨야 돼. 그쵸? 숨겨가지고 자, 마무리 작업하시게 되면은 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쉬운 작업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도 여기 너무 지금 붙어가지고 조금 떨어뜨려 주시는 게 좋겠고 적당히 해서 작업을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갔었어요. 자, 오프셋도 들어갔었고 근데 조금 더 여러 번 해서 이제 여러분들 걸로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이제 차트까지 연동시켜 버리시면은 굉장히 고급진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